여기 막대 그래프는 무엇을 가지고 그린 거냐면, 여기 보시면 세일즈, 판매액이죠. 전체 판매액을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렸고요. 밑에 행 선반에 있는 거를 보시면, 밑에 광역 시도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광역 시도별 판매액의 합계를 막대로 그린 겁니다. 막대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라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 라인 그래프는 할인율을 라인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어떻게 그린 거냐면, 보시면 열 선반에는 어드레스 SD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컬럼에는 시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 선반을 보시면 세일즈 합계가 들어가 있어요. 또 세일즈 합계가 여기 있는 막대들을 그려주고 있는 거고요. 디스카운트 평균을 계산한 거라고 되어 있죠. 평균.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할인율의 평균을 계산을 한 거예요. 강원도의 할인율의 평균은 16.7%, 경기도의 할인율의 평균은 15.3%, 2%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그릴 수는 없고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그릴 수는 없고, 이렇게 행이 두 개가 있으면 그래프가 우리 파이썬에서 서브 플롯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위쪽에 있는 서브 플롯에 그래프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서브 플롯의 엑시스에다가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엑시스였었죠. 어, 로우 인덱스 0번 엑시스에 그래프 그리고 로우 인덱스 1번 엑시스에 그래프 그리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 네. 네.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행 선반에 이렇게 측정값들이 두 개가 있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두 개가 그래프가 그려져요. 위쪽 행에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행에 라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두 개를 하나의 차트로 합친 거예요. 하나의 차트로 합치는 기능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저희? 이중축, 그죠? 네. 이중축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중축 설정을.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축을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축은 세일즈, 판매 합계. 여기 100만이니까 여기가 100만, 1000만, 억. 6억 5천만, 위쪽이 6억 5천만이고요. 오른쪽 축을 보시면, 오른쪽은, 디스카운트니까 할인율이죠, 할인율. 여기 위쪽이 0.18, 18%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던 거를 하나의 차트로 이렇게 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를 이중축 설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중축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차트로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했었었고요. 뭐 레이블을 넣는다거나 뭐 색깔을 바꾼다거나 그런 작업들은 이쪽 마크나 그런 마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시트 2번에서는 선점도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선점도 그래프를 그렸고요. 여기 열 선반이죠. 컬럼에는 프로핏, 이익이 들어가 있어요. 이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 선반에는 세일즈, 로우에는 세일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이죠. 음, 음.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Y축 방향이 세일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컬럼은 이게 컬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것들이 컬럼이죠. 이렇게 있는 게 컬럼이니까 X축 방향이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행 선반과 열 선반에다가 우리의 측정값들, 이렇게 세일즈, 프로핏, 이런 식으로 갖다 놨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산점도가 잘 그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그, 타블로에서는 이 연속형 변수를 행이나 열 선반에 갖다 놨을 때 자동으로 집계를 하게 돼요. 어, 세일즈 한번 볼까요? 여기 세일즈가 있는데요. 세일즈 옆에 삼각형 드롭다운 메뉴를 볼 수 있는 삼각형 표시가 있죠. 여기에서 그 기본 속성을 보시면은요. 그리고 집계를 보시면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라고 하는 거를 행이나 열 선반에다가 올렸을 때 그 테이블에 있는 판매의 그 전체 합계, 썸을 다 계산을 해버리게 돼요. 프로핏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핏도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기본 속성 그리고 집계 부분을 보시면 합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거 바꾸는 것도 했었죠. 어, 그래서 여기를 합계를 계산하지 않고 프로핏 하나하나를 점으로 그 다음에 세일즈 하나하나를 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바꿔준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측정값 요거 합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차원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있었어요. 네. 네, 세일즈도 차원으로 선택을 하고 프로핏도 차원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2차원 평면상에서의 점의 좌표들로 얘네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점도가 그려지게 된 거고요. 옆에 보니까 색깔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의 크기도 바뀌고 있어요. 색깔과 점의 크기가 바뀌는 부분들은 여기 마크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마크 부분을 보시면 색깔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profit, 이익, 그죠? 이익의 합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파란색은 그 이익이 적은 부분, 어, 마이너스 이익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은 색깔이 진해질수록 이익이 큰 부분. 고로, 그런 내용을 색깔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여기 요 아이콘 모양은 여기 크기잖아요. 그죠? 크기도 무엇에 따라서 그리고 있냐면 프로핏의 sum, 이익의 합계를 가지고서 역시나 그 도형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도형의 크기가 작다, 그러면 이익이 작은 거고요. 도형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 이익이 큰 겁니다. 그리고 약간 투명도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 색상을 서식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요. 이쪽에 어, 요건 합계 서식이죠. 죄송합니다. 합계 서식이고요. 색상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색상을 편집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 이렇게 뭐 설정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렇게 낮추게 되면 약간 투명해지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이나 불투명도, 그 다음에 뭐 테두리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산점도도 그려봤어요. 산점도 하실 때 주의하실 거 차원. 네. 서메이션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차원을 준다. 네. 네, 뭐 그런 것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네, 3번도 산정도예요. 산정도인데, 자, 여기는 보시면은요, 프로핏 레이쇼를 집계하고 있고, 행선반을 볼게요. 행선반을 보시면, 프로핏 레이쇼를 집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은 디스카운트의 평균을 계산하고 있네. 근데 점들이 찍혀 있어요. 점들이 찍혀 있고. 마크 부분을 보니까, 여기 마크에 보니까 아이콘 모양이 세부 정보죠. 세부 정보에 프로덕트 네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점들의 좌표를, 이 점들이, 어, 어디에 찍혀 있는 거냐면, 이 점 하나하나에
그 의미는, 점 하나하나의 의미는 그 프로덕트,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 한 가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그 전체 그 테이블을 보시면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여러 번 판매가 됐을 수가 있잖아요. 예, 연도도 2000, 이게 2020년까지 있었나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뭐 이렇게 연도도 4개 연도가 있었고, 그죠? 지역도 전국에 있었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 여러 번 판매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계를 계산한 게 맞아요. 어, 어떤 한 가지 상품에 대해 요 점 하나만 놓고 보면, 요 점 하나만 놓고 보면 한 가지 상품에 어, 이익을 전부 다 합친 거예요. 이익을 전부 다 합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프라핏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프라핏 레이쇼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했죠.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한 거에 썼었냐면 여기 그 왼쪽 패널에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은요. 프로핏 레이쇼라고 하는 게 아마 생겨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른 연속형 변수들과는 다르게 디스카운트나 프로핏이나 퀀터티 세일즈 얘네들이랑 다르게 프로핏 레이쇼는 샵 앞에 자세히 보시면 등호가 붙어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파생 변수예요, 파생 변수. 그래서 이 시트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는 뭐냐면 파생 변수 만들기를 했었던 거예요. 파생 변수를 만들기를 하고 그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그 파생 변수의 값을 시각화해보는 시각화를 할 때 선점도를 시각화하는 그런 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 걸 했었던 거고 얘가 어떻게 파생 변수가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요. 여기 편집을 한번 보시면 돼요. 편집을 보시면 우리가 편집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변수 이름은 profit ratio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주석이에요. 예, 여기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위쪽에 슬래시 두 개를 쓴 거는 주석이고요. 이게 실제로 계산식이에요. 계산식이고 썸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타블로에서 제공하는 함수 이름입니다. 어, 합계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핏이라고 있죠. 프로핏. 근데 프로핏이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져 있죠. 요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프로핏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필드 변수의 즉 컬럼이에요. 컬럼. 음. 테이블에 원래 이렇게 프로핏이라고 하는 변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sales라고 하는 변수 있었죠? 이 컬럼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음. 그럼 이거 뭐예요? 프로핏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일즈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더하고 나눠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판매액 대비 수익이 몇 퍼센트냐? 그거를 계산한 식이에요. 어, 그래서 profit ratio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편집.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등호가 붙어 있는 겁니다. 파생 변수여서. 파생 변수 만드는 방법 기억나세요? 그냥 여기 아무 데서나 요 데이터 패널에서요.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파생 변수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요. 타블로어에서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라고 메뉴가 되어져 있어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파생 변수 이름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계산하는 공식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프로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계산된 필드를 즉 파생 변수를 여기 행 선반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행 선반에다가. 음.
그리고 디스카운트는 여기 평균으로 계산이 되어져 있죠. 아마 디스카운트를 그냥 바로 올리게 되면 자동은 썸이 될 거예요. 자동은 썸이 되는데 할인율을 상품별로 다 더한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평균 할인율이 얼마냐를 아는 게 그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계산하는 집계 함수를 바꿔주시는 방법은 여기서 직접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측정값, 아마 기본값은 합계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 요거를 밑에 있는 평균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데이터 패널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는 디스카운트라고 열 선반에 올리거나 열 선반에 올리거나 행 선반에 올릴 때 합계를 계산하는 것보다 평균을 계산하는 게 많다. 아니면 거의 대부분 평균만 계산할 거다. 라고 할 때, 그, 기본 속성으로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계산하도록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변수 있었죠.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드랍다운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기본 속성 메뉴가 있고, 여기 집계, 여기를 원하는 함수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아마 우리가 요것도 어제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게 평균이 선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타블로에서 기본적으로 수치형 데이터들은 숫자 형태의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합계가 전부 다 기본 속성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볼까요? 프로핏의 프로핏의 기본 속성 집계를 보시면 합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퀀터티의 기본 속성 집계 합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일즈 기본 속성 집계 이렇게 보시면 합계로 되어져 있죠. 근데 디스카운트만 기본 속성이 여기가 평균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타블로가 알아서 해준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설정을 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본 속성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필드는요 행선반이나 열선반에 올렸을 때 그 기본 속성으로 설정된 함수가 집계 함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그 상품별 수익률과 할인율의 관계를 산점도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X축이 할인율의 평균이고요. 여기 디스카운트 이렇게 되어 있죠. Y축이 행이에요. 로우. 여기가 그 프로핏 레이쇼를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 계산 공식에 의해서. 어, 그래서 이렇게 그 그 점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게 되면, 이 상품은, 윌슨 어쩌고저쩌고 바인더라고 하는 제품이고, 평균 할인율은 0.35, 35%고, 그 다음에 판매액 대비 이익이 43%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산점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리고요. 산점도를 기본적으로 그린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추세선이 있죠. 네, 회기선이 있어요. 회기선. 이 회기선은 직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다항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조선이 있어요. 상수 라인이 있습니다. 추세선과 상수 라인 어떻게 그 그렸는지 기억나세요? 어, 왼쪽에 보시면은요, 데이터 패널 옆에 분석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어요. 데이터 패널 옆에 분석 패널이 있죠. 분석 패널 보시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추세선을 드래그 해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 추세선이 1차 함수 방정식으로 추세선 만들기, 로그 함수 형식으로 그 회기곡선이겠죠. 네. 추세선 만들기. 다항식 형식으로
추세선 만들기. 이런 식으로 갖다가 끄시면 돼요. 이렇게 끄시면 여기에 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원하는 선형으로 1차 함수, 선형으로 할 거냐, 다차 함수, 2차 함수나 3차 함수, 다차 함수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추세선을 그려주면 요렇게 나와요. 추세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여기에 뭐 색깔이나 그다음에 선의 모양이나 선의 굵기나 이런 것들은 그 편집을 해주셔야 돼요. 네, 편집을 해주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운데에 상수 라인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상수값은 0.35, x좌표, 그러니까 즉, 이 컬럼에 있는 디스카운트의 평균, 할인율의 평균이 35%가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상수 라인을 그렸는데, 상수 라인은 여기 있어요. 이 상수 라인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디스카운트로 그릴 거냐, 프로핏 레이쇼로 그릴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디스카운트로 그리게 되면 이게 열 선반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수직 직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핏 레이쇼에 갖다 놓게 되면 프로핏 레이쇼는 행에다 있죠. 행에 있는 거니까 수평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수 라인을 가져다가 끌게 되면 이런 그 추세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래프는 뭐 그렇게 그린 거고요. 그래프는 그렇게 그린 거고 그래프의 의미를 또 이렇게 파악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프는 상품별로 어, 할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죠? 할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률은 떨어진다. 떨어진다. 대체적인,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 상품의 원가가 있을 거고 거기에 마진 붙여가지고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할 텐데 할인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마진을 줄여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때로는 마이너스 마진, 그죠?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프로필 레이셔가 음수인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좌표를 보시면 0, 여기가 0이에요. 그죠? 요 아래쪽에 있는 점들은 손해 보면서 판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다. 그 재고를 계속해서 가게 안에 놔두면 새 상품들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저장 공간이 부족할 테니까, 창고가 부족할 테니까. 어, 그러면 새 상품 가져오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품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판매는 없을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손해를 보면서도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할인율이 크면 당연히 그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맞고요. 맞는데, 이 35% 라인, 할인율이 35%죠. 35% 라인 이전에는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35% 라인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었다가 위로 볼록인 모양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35%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35%보다 적게 그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그래도 완만하게 떨어진다.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그래프였었어요. 이게 시트 3번에서 했었던 거고요. 시트 4번, 도 산점도네요. 산점도고 색깔이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여기서는 그 추세선, 회기선을 1차 방정식으로 그렸네. 1차 방정식으로 그렸고, 일단, 내용만 먼저 보면, 주황색 부분 볼까요? 주황색은 사무용품이라고 되어져 있고, 네. 빨간색은 전자제품이라고 되어져 있고, 파란색은 가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 카테고리 W인 것 같죠?
예, 예. 프로덕의 상품의 대분류, 상품 카테고리별로 그 다음에 X축을 보니까 할인율이 들어가 있고 Y축을 보니까 여기서는 그 파생 변수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핏을 그냥 썼네요. 그죠? 프로핏을 그냥 썼고 그 다음에 점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점들 여기는 프로덕트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어, 이거는 막 마커 위에 마우스를 올려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니면 여기 마크 카드를 보셔도 돼요. 마크 카드를 보시면 여기 상세 정보 부분에 그죠? 여기 상세 정보. 여기 마크를 보시면은요. 마크에 여기 요 표시가 여기 세부 정보죠. 세부 정보. 세부 정보를 보시면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이름별로 상품 이름별로 점을 찍게 된 거예요. 상품 이름별로 점을 찍게 된 거고 그다음에 행선반이 로우가 프로핏의 합계니까 어떤 상품의 그 이익들의 합계를 Y축으로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열선반에 디스카운트의 평균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그 할인율의 평균이 X좌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X좌표. 그렇게 해서 산점도를 그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점도를 그린 거고요. 그리고 그 산점도에서 추세선을 그린 거죠. 그 산점도에서 추세선을 그린 거고요. 추세선의 내용을 보니까 이 주황색 부분, 주황색이 사무용품이죠. 사무용품은 할인율이, 할인율,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에 비해서 기울기가 좀 완만하고요. 완만하고, 파란색이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무용품은 할인율이 커지더라도 수익이 조금 덜 떨어진다. 수익이 전체적으로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할인율이 커지면 프로핏, 이익도 떨어진다, 수익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두 개의 상품군들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할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그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많이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의 수익이 조금, 덜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많이 해버리면 수익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그 추세를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산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했었네요. 여기 필터라고 하는 카드가 있죠. 필터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필터에 세일즈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 아마 여기에 있는 세일즈라고 하는 변수를, 데이터에 있는 세일즈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 필터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놨을 거예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놨고, 여기 드랍다운 리스트 볼까요? 드랍다운 메뉴를 보시면은요, 필터 편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필터 편집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필터를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세일즈가 즉 판매액이 5천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그 사이의 상품들만 본 거예요. 어, 판매액이 5천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만 그 시각화를 하겠다라고 필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적용할 때 하한과 상한을 전부 적용하는 거는 범위.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 이상이죠. 최소값만 지정하고 최대값까지 지정할 때 얼마 이상인 것만 하겠다라고 할 때 최소, 얼마 이하인 것만 하겠다라고 할 때, 즉 상한만 지정할 때 최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값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네, 다시 취소하고 나가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필터를 적용해서 여기 이 점들이 아까 원래 상품 이름을 전부 다 넣게 되면 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걸 다 그린 게 점들이 좀 적죠. 예, 그 이유는 여기서 필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필터 안에 있는 점들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혹시 이렇게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시트 5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트 5번은 지도시각화를 했었어요. 지도시각화를 했었고 보시면 시도별로 색깔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데 색깔은 여기 보니까 합계에 대해서 색깔이 들어가 있대요. 색깔이 연할수록 어, 프로핏의 합계군요. 네. 이익들의 서메이션을 다 썸을 계산을 한 건데 이익들의 썸이 작을수록 색깔이 옅고 빨간색 계통에서 그 다음에 이익의 썸이 클수록 빨간색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경계선을 보시면 인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광역시도별로 한 거겠죠. 광역시도별로. 음. 이 광역시도를 어떻게 표시를 한 거냐면 여기 그 위쪽이 카테고리 타입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보시면 시도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어드레스 SD, 시도. 이 시도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세부 정보에다가 끌어서 넣었어요. 시도라고 하는 컬럼을 세부 정보에다 끌어서 넣게 되면 여기 보시면 세부 정보에 어드레스 시도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죠. 어, 그러면 횡과 열에는 무엇이 자동으로 들어가냐면 위도와 경도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필드를 세부 정보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행 선반과 열 선반에는 자동으로 생성된 위도 정보와 경도 정보가 행과 열 선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위도와 경도가 있으니까 뭘 그릴 수가 있냐면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색깔들은 여기 프로핏이라고 하는 필드를 색상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한 거죠. 색상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이 합계, 프로핏의 서메이션이 기본 동작이니까 어, 기본 동작인 썸을 계산해서 색깔을 거기에 맞게끔 그려준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바탕색을 어떻게 할 거냐, 바다 색깔을 칠할 거냐, 주위에 다른 나라들은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은 맵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맵은 이 위쪽에 메뉴를 보시면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변경하실 수도 있으시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변경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배경 맵을 바로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서 배경 맵을 선택하시는 것과 여기 맵에서 배경 맵, 밝게, 일반, 어둡게, 아웃도어 여기서 선택하시는 것과 맵,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판넬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떴죠. 그죠?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나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맵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 왼쪽에 데이터 패널이 있었던 쪽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떠요. 판넬이 떠요. 여기에서 스타일도 적용을 하시고 투명도도 적용을 하시고 배경에 사용할 녀석들도 선택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도별 이익의 합계를 그려본 거고요. 그 옆에는 시트 6번이죠. 시트 6번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죠. 시, 군, 구별로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
이 수익의 합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군구기 때문에 SGG라고 하는 값이 있겠죠. 이 SGG라고 하는 값을 세부 정보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그래서 세부 정보가 SGG라고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뭘 먼저 했었을까요? 어제 했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엑셀 파일 이렇게 불러왔을 때 지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컨트리밖에 없었어요. 컨트리밖에 없었고 리전이나 시도나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리적 정보를 직접 할당을 했어요. 할당하는 게 어렵진 않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리적 역할에다가 시도를 주겠다. 그 다음에 지리적 정보에서 지리적 역할에서 시군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타블로가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이 있는 경우 걔네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역할을 먼저 부여하고요. 불연속 변수에다가 지리적 역할을 먼저 부여를 하고 부여한 거를 세부 정보로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과 열의 위도와 경도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지도가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색깔만 표시를 하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프라핏을 색상에다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맵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권역으로 했죠. 이 권역은 리전이에요. 리전을 세부 정보에 갖다 놓고 마찬가지로 프로핏을 색상으로 갖다 넣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6개의 권역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권역으로 돼 있죠. 여기 수도권, 광원, 그 다음에 충청, 영남, 호남, 그리고 제주. 이렇게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여기서는 할인율을 표시를 했네요. 매출이 아니라,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할인율을 표시를 한 그래프였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번. 이게 어제 우리 제일 마지막에 한 거였었죠. 서울시만 본 거예요. 서울시만 본 거고, 서울시 지도 안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색깔들은요, 색깔은 보시면 판매액이에요. 마우스 올려볼까요? 서울시 은평구의 판매액.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는 서울시 강북구죠. 그 안에 파이 차트가 들어가 있어요. 파이 차트. 근데 파이 차트에 마우스를 올리니까 또 뭐가 보여요? 선그래프가 보여요. 이렇게, 사실 세 개의 차트를 하나의 화면에서 보도록 만든 거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이용했냐면 이중축 차트를 이용했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가 구까지 표시가 돼야 되겠죠. 구까지 표시가 돼야 되니까 시군 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뭐였었냐면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시군 구 정보를 세부 정보에다 올렸을 거예요. 시군 구를 세부 정보에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전역이 나와요. 우리나라 전국의 시, 군, 구 지도.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서 봤었던 이 지도가 보일 거예요. 이 지도가 보일 텐데 서울만 보이는 이유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필터. 필터에 무엇을 올렸냐면 시도를 필터에다 올렸어요. 시도를 필터를 하고 여기 보시면 시도 중에서 뭐만 선택이 되어져 있냐면 서울특별시만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가 서울시 지도로만 표시가 된 거예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에다가 무엇을 올렸냐? 색상에다가 여기가 세일즈니까 세일즈를 색상으로 올린 거예요. 세일즈를 색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표시가 돼요. 색상이 표시가 되고 이 색상은 우리가 색깔을 그냥 파란색 계통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파란색 계통으로만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었던 거고요.
파란색이 진한 게 그 판매액 합계가 큰 부분. 그 다음에 파란색이 옅은 부분이 판매액 합계가 작은 부분. 그렇게 연속적인 그런 색깔로 표시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여기는.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파이 차트를 그렸죠. 파이 차트를 처음에 여기 보시면 열선만 볼까요? 열선반을 보시면 경도가 두 개가 있어요. 위도는 하나인데 경도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이썬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전체 플롯이 있는데, 이 플롯을 서브 플롯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인덱스 0번 컬럼, 인덱스 1번 컬럼, 이렇게 두 개의 컬럼으로 서브 플롯을 나눴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파이썬으로 치면. 그래서 여기에도 경도 정보, 여기에도 경도 정보. 그 다음에 행은 공통적으로 위도 정보. 그러니까 여기 위도, 공통으로. 여기 경도, 여기도 경도. 그러면 여기 지도가 그려지고 여기도 지도가 그려져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서브 플롯이 있었던 차트예요. 이 차트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두 개의 차트를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차트를 만들어 놓고요. 두 개의 차트를 어떻게 했다? 이중축 설정. 이중축 설정을 해서 하나의 차트로 합친 거예요. 하나의 차트.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는 무엇을 그린 거냐면 파이 차트를 그려준 거. 파이 차트를 그려준 거고요. 이 파이 차트는 보시면 고객 그 카테고리, 고객군, 개인 고객이냐, 그 다음에 기업 고객이냐, 그 다음에 홈 오피스냐 이렇게 고객군별로 판매액의 합계를 파이 차트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 차트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뭐 주황색 시계열 그래프가 그려진다거나 파란색 시계열 그래프가 그려진다거나 빨간색 시계열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유는 다른 시트에 있어요. 9번 시트. 9번 시트에 보시면은요. 열 선반에 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시계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X축, 열 선반에 그 주문 날짜가 들어가 있고요. 단위는 월 단위로 표시를 하게끔 했고요. 행선반에는 세일즈 합계, 즉 Y축에는 세일즈 합계를 그리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색상 정보로 고객군,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넣도록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개인 고객, 월별 시계열 판매액 시계열 그래프. 그 다음에 주황색은 기업 고객, 월별로 판매액 시계열 그래프를 그린 거고, 여기 빨간색은 홈 오피스라고 하는 그 고객군의 월 단위의 시계열 판매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여기서 보여지게끔 했어요. 마우스 이렇게 올렸을 때 보여지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여지는 내용. 툴팁이라고 얘기하죠. 툴팁. 우리말로는 도구 설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크에 보시면은요. 전체가 있고 경도가 있고 또 하나의 경도가 있죠. 전체는 요 전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경도는 서울 지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도는 요 옆에 있는 거니까 이 옆에 있는 거는 파이 차트. 그래서 이 두 번째 경도에서 도구 설명. 이게 그 툴팁 영어로는 도구 설명이에요. 이 도구 설명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죠. 시트 9번에 있는 내용을 도구 설명으로 표현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편집한다? 도구 설명에서 편집한다. 도구 설명에서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손으로 편집해서 작성한 거 아닙니다. 이거 자동으로 작성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작성이 된 거냐면, 삽입, 시트, 그리고 원하는 시트.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넣고서, 해주면 요렇게 툴팁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중축 차트하고요. 지도 차트하고 그다음에 이중축 차트하고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툴팁으로 보여주는 것까지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어제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이렇게 한 6시간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던 내용을 그냥 1시간에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저희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네, 새로운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